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신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1번 타자 LG입니다. LG. 댓글을 보니까 한 달 동안 하락했고 RSI가 30 이하인데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이때까지 항상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하세요. 손절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제 경험으로 볼 때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손절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손절했을 때 결과가 나빴던 것을 오히려 더 기억하죠. 그죠? 근데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던 거 또는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손절했던 게 잘했던 거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내가 그때 괜히 손절했네. 이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혹시 지금 팔고 나면은 주가가 오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손절을 잘 못하는데 일단 손절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하시라는 거죠. 사실은 뭐 지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알다시피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나가 버렸죠, 그죠? 근데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때도 팔았었어야 했고요. 아니면은 전환선이 꺾일 때, 그죠? 전환선이 꺾일 때 팔았었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했을 때 아니면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안 하고 버티다가 이제 구름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옛날 조금만 앞으로 가서 이때 한번 볼까요? 이때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거의 한 달 동안 떨어지고 있고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죠. 주가가 그런 그림이래. 구름 근처까지 왔습니다. 구름이란 말이야. 발음이 잘 안 됩니까? 자, 구름까지 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구름을 만나더니 빠방과 빵 뛰면서 정말로 나이스하게 반등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아주 우리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주가가 꺾이고 전환선에 꺾이고 두 개가 만났죠. 주가가 구름을 다 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듯 하다가 아이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주가는 반등하면은 이 구름을 만나겠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거를 볼까요? 구름을 만나더니 장렬하게 구름을 맞고 추락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현재 LG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거하고 똑같죠. 이때하고. 그죠? 자, 구름을 만나서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때 구름에 비해 가지고 이때 구름은 얇죠? 그죠? 얇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지력의 강도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저라면 설령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갈지라도 손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치우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근데 구름이 이쪽 85,000쯤 오면은 괜히 여기 팔았네 라고 해서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왜? 그때는 확실하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85,000은 구름이 올라갈 때 그때를 보고 다시 재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애매한 상태 같으면은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은 빨리 해치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또 구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이 났을 때 빨리 해치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LG 어떻게 할까요? X. X가 뭐죠? 팔자이죠. 그죠? 팔자. 대문자로 좀 얘기합시다. 팔자. 두 번째로 MACICS입니다. MACICS. 똑같네요. 그죠? 아까 LG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만 LG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그래도 구름이 좀 두터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구름이 좀 두터워 보인다. 뭐 그 외에는 LG나 메가CS나 그놈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워볼까요? 이거는 구름이 얇아가지고 거의 내리면 LG는 내리면 구름 밖으로 뛰쳐나갈 그런 양상이고 그나마 메가CS는 아직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아직 구름 안으로 안 들어갔고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고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 구름 안으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이 구름 안에서 얘가 오락가락가락 하거나 다행히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정처 없이 밀릴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글쎄요. 당장에 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좀 위험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이라고도 대기하고 계시되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웬만하면은 청산을 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앱클론입니다. 그래서 앱클론. 자, 보세요. 앱클론 같은 경우에, 아까, 근데, 메가 시스템나 앱클론, 둘 다 비슷하죠.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보세요.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얘는 구름에 딱 받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여기처럼, 여기 구름에 딱 받고 올라가는 게 가스트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에는 구름의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그야말로 횡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면서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종가는 구름 안에 처박혀 있는 이런 양상이 현재로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종목과 좀 차이가 난다면 전환선이 하락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두 개가 곧 교차할 예정이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간 상태이고 여기는 잘만 하면은 하루 이틀만 하면은 구름을 벗어날 것처럼 보이니까 당장에 메가시스템이나 메가CS나 또는 LG 같이 그렇게 상황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뭐 상승을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죠. 일단 좀 지켜보자. 구름만 싹 넘어가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은 좀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종목인처럼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LB래. HFR. 설마, 제가 엉뚱하게 했네요. HFR. 그렇죠. HLB를 빼먹었네요. HLB가 있고 HFR이 있는데 HFR부터 문제 왔네요. HLB 요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HFR 44,000원에 샀는데 손절할까요? 손절이라 그럴 때요. 손절이라 그럴 때 나름대로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손절이라 그럴 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매수가 대비해서 몇 프로 이하 되면 떨어지면 판다. 대신은 내가 매수했을 때 기준이 되는 저렇게 종종 뭐라 그러면 조강지처럼 이해하고 있잖아요. 조강지처. 그죠? 조강지처. 내가 근데 샀을 때의 근거가 됐던 내가 뭐 보고 샀느냐. 그것이 무너질 때 손절한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기술적 지표들이 팔라 그러면 판다. 그렇는데 현재 4% 손실났다 해서 손절하는 것은 좀 제가 손절하겠다 했을 때 말리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4% 손실났다고 손절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상 제 내 경험으로 말한다면 매수 가격 대비해서 7% 이상이 떨어지고 나면은 회복되는 경우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를 손절의 기준으로 둡니다. 일단 그 다음에 예컨대 뭐 일목에서 구름을 넘어섰다고 샀는데 구름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판다든가,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한 걸 보고 샀는데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하고 나면 판다든가, 이 나름대로 근거에 따라서 거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다소는 좀 손절하겠다는 것은 비율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현재 솔직히 이거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는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가 돼야 되는데, 현재 가격 비해서 너무나 하락폭이 크잖아요.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래 사이를 쳐다볼 텐데, 아래 사이는 여기서는 매수 신호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아래에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하루 더 보시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아래 사이가 다시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일마다 주가가 밀리면 아래 사이는 밑으로 더 내려갈 테니까 꼭 이때 비슷한 그림이 될 거라고요. 아니면 이때. 그러니까 주가가 줄줄줄줄줄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양상이 될 공산이 높으니, 더구나 급등했고 위에 수렴이 달려있고 거래량도 그렇죠. 이날도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래서 아마도 이 위쪽으로 아마도 매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니 하루 더 지켜보다가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내려가면은 일단은 마음먹은 대로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원칙대로 한다면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일목으로 보기에는 손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아래 사이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 있으니 아래 사이가 매수 신호로 돌아서지 않는 한 내일 하루 더 밀리면은 그때 가서 내일은 팔아라, 내일 마이너스 되면 파시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FR이었죠. HFR 하루만 더 보자 는 거고요. 그 다음에 HLB는 HLB 요거죠. HLB는 제가 이거 안 해놨죠. 파동을 어떻게 되는 거냐 해놨죠. 파동은 HLB 하면 파동을 말씀드리지. 이건 뭐죠? HLB는 1, 2, 3, 4, 5,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하는 여기부터가 동상 상승 파동이 합니다만은, 이게 파동으로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인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야간 간에 사실은 그 HLB 지난번 저의 캔들의 오랜 독자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 여기서 매수한다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구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파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동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앞에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올라간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선 기준선 관계라든지 구름 위로 올라갔다든지 구행스팬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아래 사이가 지금 거의 70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래 사이는 70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럼 필연적으로 주가는 아래 사이 밑으로 떨어질 거고 주가도 내려올 테니 아마도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HLB. 그래서 지금 좋아 보인다. 동그라미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괜찮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셀마 테라피우틱스입니다. 셀마 테라피우틱스. 아까 뭐였죠? 앱 클론이나 찍어볼까요? 앱 클론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헤매고 있죠.
나 셀마 뭡니까? 테라퓨틱스. 나 구름 안에 들어가서 헤매는 건 똑같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 올라갈 끼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한없이 밀릴 거고, 애매한 상태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RSI로 봐서는, 이건 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가 정정한 상태니까, 이거는 중립 상태이니, 현재로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확률적으로 본다면, 전환선이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이 두 개가 만났고, 전환선이 하락했고,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만났고, 구형수변의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밀리는 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쳤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위로 올라가면 정말 해피한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없이 밀릴 수 있으니, 일단은 구름을 뚫는지 안 뚫는지가 손절의 타이밍으로 잡고 싶다는 거죠. 요 수준은 어쩜 되느냐 하니까 7,840원입니다. 7,840원. 그래서 7,84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구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구름 밑으로 쳐박히면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이므로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셀마 테라퓨틱스는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되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을 각오하시라. 손절을 대비하고 계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오란 말을 별로 표현해 좋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 이 종목은 다행스럽게도 구름 안에서 와락가락 하다가 빵 올랐죠. 이런 경우는 정말 해피한 경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인데 우리가 여기를 하죠. 여기. 근데 며칠 전에 이날 며칠입니까? 9월 10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자, 여기인데 MS 오토텍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그죠? 더구나 구름은 얇고 그러니 얘가 올라갈지 아니면 하루 이틀만 되면 낭떠러지가 구름 밑으로 빠질 텐데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저한테 이거 살까요 팔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영어로 말해서 happen to be 구름을 안 내려가고 빡 올랐는데 이렇게 될 줄이라는 것은 차트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뭔가 이거 뭐 재료가 있거나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차트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절대 모릅니다. 근데 뭐 일목 이론에 따른다면 구름이 얇을 때 지금 요새 구름이 예컨대 보세요. 이 구름이 얇잖아요, 여기가. 구름이 얇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얇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기 쉬울 거예요. 쉽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기가 훨씬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름을 뚫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등의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구름이 옆으로 가로구름이 옆으로 쭉 이어져 있고 주가가 구름 밑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재수가 좋아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은 종종 급등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여튼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 지우고 보니까 이게 눈에 띕니다. 이게 뭡니까? RSI가 70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자, 그때 해볼까요? RSI가 7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했어야 됐죠. 여기부터 쭉 밀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RSI가 70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쫙 밀렸죠. 그죠? 지금도 RSI가 7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따라서 과거의 이때의 경우야 또는 과거의 이때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MS 오토텍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MS 오토텍 같은 경우 같으면 일단 팔고 싶습니다. 팔고 다시 생각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DR잼. 매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 대신에, 우리 여기 댓글도 자주 다시는, 다른 분, 준킴님께서, 제가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분께서 친절하게도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구름 밑에 있고, 그래서 매수하기는 좀 빠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순서가 제일 먼저 주가가 돌아서죠. 그죠?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이건 절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전환선이, 그죠? 전환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후행스팬이, 후자가 잘 안 쓰시는데,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서고요.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서면은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과감 예를 볼까요? 다시 지워볼까요? 지워보면, 어떤 분들이 일목균표, 어디까지 가니? 자, 이것도 봅니다. 여기부터. 자, 먼저 주가가 올라서죠, 그죠? 볼까요? 주가가 돌았습니다. 상승하죠. 전환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기준선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며칠 상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환선이 빨간 거 돌았었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죠. 그죠? 그러더니 주가가 구름인데 얇은 구름입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이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서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시피 이렇게 되죠. 날아가죠. 그죠? 따라서 언제 사야 됩니까? 4,600원 때 사고 싶다. 거짓말이죠. 절대 못 사요. 이때 못 사요. 언제 삽니까? 전환선과 만날 때, 요때쯤 사도 됐어요. 이게 얼마쯤 됩니까? 6,800원일 때 사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름 위로 넘어섰을 때 이때 사도 돼요. 8,400원에 사도 돼요. 그죠? 하지만 그때 사도 얼마야? 25,000원이네. 와, 8,000원에 사가 25,000원이면 3배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요? 이게 이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7,400원의 바닥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전환선 상승했으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까? 걔가 계속 주가가 오르면은 전환선이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겠네? 그럼 이때 사면 되고, 아니면 주가가 계속 올라서 구름 위로 사고 올라올 때 이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내가 18,000원일 때 사고 싶더라. 그런 말 하지 말고, 22,000원에 사더라도 나중에 25,000원, 3만원 되면은 여기서 사서 더 높게 팔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샀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는 보장 없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요. 지금은 얘가 이렇게 될지 올라갈지 내릴지 모르잖아. 그렇죠? 하지만 구름을 넘어서 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때처럼 훨씬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R점은 지금 살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니다. 아님. 그 다음에 텔레칩스. 텔레칩스 바로 설명한 그대로네. 그죠? 설명 그대로네. 전환선 상승했죠. 두 개 교차했죠. 후행스팬 위로 올라갔죠. 주가 구름 위로 올라갔죠. 빙 날아가고 있네요. 그죠? 자, 사고 싶어. 오케이. 매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래 사이가 좀 높죠. 그죠? 높죠. 그리고 위에서 계속 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위쪽으로. 수렴. 그러고 보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나면은 바로 핑 날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내려와서
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바닥을 다져보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다면 저 아래 사이도 비싸니까 아마도 현재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주가가 좀 밀리면서 아래 사이가 내려오고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헤매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아마도 기준선 근처 9,100원인데요. 아마 기준선 근처에서 살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지금보다 오늘 1,400원인데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텔레칩스 기다리십시다. 기다려. 웨이트. 그죠? 시젠. 뭐 시젠은 말씀하신 분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 뭐 그죠? 다 아시고 주가 떨어지다가 구름을 만났죠. 그죠? 구름을 만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데 혹시 몰라서 마이너스 5% 손절을 두고 샀다. 오케이. 뭐 잘하셨죠? 현재 아직까지는 저란선이 기준선 밑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내일부터는 저란 기준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생겼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내일 모레부터는 저란선이 상승할 테니까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나 되면은 기준선과 저란선이 다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추세가 저란선이 먼저 상승세로 돌아서고 두 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후행 스팬인데 주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 후자가 잘 안 써가지고 지행 스팬이었습니다. 지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는 이미 구름이 올라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 두 개가 교차하는 거 그리고 지행 스팬이 구름 위로 캔들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만 말고는 저란선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가가 구름에 닿았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가 되죠. 그리고 차후의 경우에 틀려가지고 얘가 구름 안에 들어가더라도 아마도 구름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구름은 두터우니까 아마도 구름의 지지까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시젠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바이오를 말씀드렸더니 일진 다이아를 말씀드렸더니 일진 홀딩스의 매수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아까 그거 뭐죠? 시젠이나 이거나 그림이 비슷하죠. 구름을 옆으로 만나죠. 그죠? 재수가 좋으면 구름은 타고 올라갈 테니까, 뭐, 매수 시기는 조금 기다려보면은 저란선이 기준선을 만날 때, 저란선이 빨간 게 가만 기준선을 만나면 그때 가서 그럼 주가 이 정도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천, 조금 위에, 한 5,990원이 고가니까 아마도 6,000원 정도까지 와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얘가 또 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매수 타이밍은 분명히 올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일진 홀딩스도 뭐 기다리시도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다. 그죠? 저란선이 두 개가 만나면, 즉 기준선과 저란선이 만나면 그때 가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한광통신 제가 눌림목으로 쏘는 건 이건 무슨 이유냐니까 아마 다른 데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 전환 상승했고 교차했고 후행수배 넘어갔고 주가 구름이 올라갔으니까 날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바로 안 날아가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름이 밑으로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면 뭡니까? 구름을 넘어서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면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눌림목.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 해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눌림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적어봅시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좀 더 밀리게처럼 보이네요. 밀려서 1차 지지선 아마 기준선 정도 4,070원, 2차로 구름 하단까지 3,800원 정도까지 밀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시다거나 어떤지 말이 없는데 눌림목 조정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는
일목으로 봐서 보유할까요, 말까요? 역시 이분도 뭐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뭐 저랑은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그죠? 뭐 모든 것이 다 후행수평 그렇고 다 상승세죠, 그죠? 근데 뭐 요거 보다시피 구름 넘어서다마자 한번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올라갔죠. 아까 그 똑같죠, 그죠? 이거 뭐죠? 대한광통신 경우와 똑같습니다. 대한광통신 경우도 여보세요. 얘가 이 맞다가 구름을 싹 넘어서면서 날아갈 것 같았더니 그게 아니고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리고는 가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는 RSI가 70 넘었죠. 과열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 밀리겠죠.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얘가 밀리면 어디까지 갈 것 같느냐 하면은 어디입니까? 일단은 통상의 경우에 추세가 상승세가 되려면 주가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기준선이 뚫리면은 구름까지 밀립니다. 이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구름까지 갔다가 올라간 경우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기준선 근처까지는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13만 4천 원인데 밀리면은 아마도 한 13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손절하겠다.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팔고 다시 한번 본다. RSI도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팔고 다시 보겠다. 오케이? 이만큼 내려오더라도 견디겠다. 글쎄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견디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팔겠다고 마음먹으면 팔아야 되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한국콜모홀딩스 또는 구름을 만나서 다행스럽게도 구름을 만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구름을 넘어선 상태이니까 일단은 한숨 돌렸네요. 아마도 좀 올라가다가 구름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조란선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이고 조만간 두 개가 만날 거로 보이죠. 예측이 되네요. 기준선은 내일 모레부터 기준선이 떨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내려오고 전환선은 올라가니까 두 개가 만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뭐죠? 한국콜마홀딩스 현재로 봐서는 구름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 구름을 넘어선 상태이니까 아마도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콜마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양전기 파동을 말씀하셨는데 파동 우리나라 코스피 파동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헤매는 판에 계양전기 파동이야. 파동이 잘 안 세지죠, 그죠? 이게 파동이 예컨대 이게 1이고 2고 3이고 4고 5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되죠?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이게 5가 될 수가 없어요. 왜? 3이 제일 짧잖아요. 뭐 이렇게 3 짧지 않습니다만 1이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5도 이렇게 빈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뭔가 다르게 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파동은 잘 모르겠는데 일목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지 않냐. 그죠? 구름 위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내일 위로 전환선 올라간대 벌써요.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 상태이고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에브리싱이 오케이 다 올라갈 것 같다. RSI가 고점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하루 이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RSI가 위로 올라가면은 과열되면서 밀리고 이런 시나리오 이거와 비슷한 이거와 비슷한 RSI가 70 넘어가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계양전기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 이것도 분명히 며칠 전에 분명히 설명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건 없네요. 구름을 넘어서고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갔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구름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그렇죠.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래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주가 구름 위에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아래쪽이 아니고 지워볼까요? 아래쪽이 아니고 이제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해도 그게 틀리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계양전기 제가 계속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도 일단은 좋아 보인다. 그죠?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DA 테크입니다. 마지막에 이군요. DA 테크입니다. DA 테크도 어떻게 DA 테크 논리도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 되네요. 보니까 차트에 낙서를 해놨네요. 지금 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 구름에 딱 닿으니까 구름을 만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아직까지 방향을 안 정하고 있죠.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로 굳이 둘 중에 하나 나보고 찍어라. 둘 중에 하나 찍어라.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 찍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순서대로 전환선은 꺾였고 두 개가 만났고 후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선 먼저 꺾이고 두 개가 만나고 후행수편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네 가지 그 중에서 이거 꺾였고 두 개가 만났고 그죠? 두 과정을 먼저 그 다음에 후행수편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까지 세 단계가 지나갔죠. 주가가 구름 밑으로만 내려오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한테 재수가 좋아가지고 구름 위로 타고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비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얼마쯤 되나요? 1,558원이에요. 그죠? 1,558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단은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종목이 많아서 웬만하면은 한 ID당 종목 하나만을 분석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를 올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올렸었는데 한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여기서 뭐라 할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오른다 그럴 것 같아요. 내린다 그럴 것 같아요.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뭡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다고 말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1번 오른다. 2번 내린다. 3번, 1번 오른다. 2번 내린다. 3번 모르겠다. 제가 어디다 답할 거라고요? 그렇죠.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구름은 얇아요. 그러니까, 구름 얇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높은데, 이 얇은 구름에도 불구하고 늘지 못하면은 혹시 상승폭이 커지는 경우 아까 우리가 봤죠. 무슨 종목인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구름은 얇은데 뚫지 못하면은 상승폭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에 구름이 얇으니까 그만큼 아래쪽으로 뚫릴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자. 구름 밑으로 내려가 손절하기 애매하면은 요 저점 얼마입니까? 15,8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하자. 언제라도 도망칠 각오를 하고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못 팔고 있지 말고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 수준에 딱 닿으면은 물론 팔고 나면은 손절하고 나면은 억울하긴 하고 신경질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주식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네요. 그죠? HLB 괜찮아 보인다 그랬죠? 구름 위로 왔으니까. 시젠
구름에 닿았으니까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일진홀딩스 역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뭐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 홀딩스, 계양전기, 캐리소프트 다 구름 위에 있고 수세가 다 상승세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종목 분석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